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월드시리즈 7차전 9회 말 승부처에서의 승리하는 방법,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김태호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작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광화문 대 서초동 집회, 그 대결 어떻게 이기는가, 이런 소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좌파의 다구리 전법, 이것을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들의 다구리 전법은 뭐였습니까? 좌파는 선봉대 50명이 한 개의 결속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파는 5명의 조직이 한 30개 있다. 그래서 총원을 세워보면은 좌파 선봉대는 50명, 우파는 총 150명으로서 오히려 우파가 수가 더 우세하다. 그런데 좌파는 그 50명이 한 개의 조직으로서 똘똘 뭉쳐있다. 그래서 50명으로 구성된 한 개 조직이 우파 5명으로 구성된 한 개 조직을 넉넉하게 이긴다. 수적으로 이긴다. 다구리 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좌파는 우파 적진을 마치 좋은 자령이 막 적진을 헤집고 다니듯이 그렇게 마냥 뚫고 지나간다. 이런 취지로 제가 좌파의 다구리 전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시작이 MB정부 집권 직후부터였습니다. 그때 제가 젊은 청년들 위주로 수십만 명이 가입된 그 카페를 몇 곳에 제가 자주 갔었는데요. 그때 자유진영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런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자유경쟁에 기반을 둔 이야기로 제가 댓글을 달면요, 갑자기 수십 명이 늑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물어뜯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논리 이런 거 없어요. 이거 논리, 근거 자료, 이거 하면 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가면서 다 박살을 냈죠. 그러니까 또 수십 명이 달려붙었어요. 그때부터는요, 걔들은 그냥 감정 싸움입니다. 욕을 막 달아버려요. 제가 그때에도 물러서지 않고 논리로 다 박살을 냈지만은 이거 저는 혼자고 그쪽은 거의 50명 가까이 됐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서 덤비다가 저한테 논리 싸움에서 지니까 나중에는 수십 명이 욕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진짜 MB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친노 세력을 주축으로 한 참여정부가 정권을 잃어버리자 그들이 그 울분을 가지고요, 다음 카페 등등 각종 카페를 다수 선점해서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요, 완전히 집단으로 매도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구리 전법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알았죠. 아하, 좌파들은 상식과 논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념과 감정으로 무장된 그야말로 싸움닭들이다.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논리와 설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그들에게 적개심만 심어주었을까요? 여기서 저는 잘 되는 사람 시기하는 그 시기의 사상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고 여건도 안 되니까 이런 거 있죠. 여우가 자신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과일을 자기가 먹을 수 없으니까 자기 능력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맛없어, 이렇게 생각하듯이 좌파들은요, 그들은 진정한 노력도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그리고 잘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 지어버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시기심, 질투심,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러기 전에 자신이 좀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보다는 잘된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거, 흉보는 거, 이것이 자신들의 마음이 더 편해지는가 봅니다. 참 이런 적개심을 바탕에 둔 것이 좌파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부족한 것을 좀 돌아보고 진정한 땀을 흘려야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똥칠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 같이 못 먹고 먹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못 사는 거, 다 같이 못 사는 거,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요, 정말 몹쓸 이념이죠. 그런 사상을 기반에 둔 좌파들의 그런 이념으로는요, 절대 경제적으로 잘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들이 좋아하는 평등, 그 평등이라는 게요, 산술적인 평등은 오히려 역차별이죠. 우리 우파의 평등은 실질적인 평등이 중요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진짜 평등입니다. 10만큼 노력한 사람은 10을 얻고 100만큼 노력한 사람은 100을 얻는 거, 이것이 실질적인 평등이고 정의예요. 자신이 한 만큼만 받는 거, 그것이 정의라고요. 실질적인 평등이라고요. 자신은 게을러서 10만큼 일해놓고는 100만큼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받은 거 그 100 중에서 40은 나한테 줘. 그러면 네 50, 나 50 평등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요즘 실업자 청년들에게 한 달에 뭐 수십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이게 땀 흘리지 않는 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향 평준화의 표준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요,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게임 하겠죠. 엉뚱한 짓 해요. 노력하는데, 그리고 개발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는 애들한테 돈을 주니까 그 애들이 그걸로 노력해가지고 개발해서 잘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능력은 떨어지는데 일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아예 남들도 똑같이 자신들처럼 그렇게 되는 게 자신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좌파들이 대깨문들이 많은 겁니다. 이거 청년들 신세 조지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진정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물론 100만큼 노력해서 100을 얻은 사람이 5에서 10 정도는 떼어서 나눠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노력도 안 하고 능력도 없어서 10만 얻은 애들이 노력으로 100을 얻은 사람한테 너는 네가 얻은 그걸 나한테 좀 줘야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강도예요. 건달이지. 자, 시기심과 증오심과 적개심을 바탕에 둔 좌파의 하향 평준화 사상. 이거 나라를 좀 먹습니다. 그런 상식이 없는 불합리한 평등. 이것은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파괴합니다. 그런 사상은 본질적으로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요, 누가 잘된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노하우가 뭡니까?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달란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물고기 어떻게 잡습니까? 정말 천재십니다. 그 물고기 어떻게 잡아요? 이러면요, 그 사람도 자신의 노고와 실력을 제가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받아야 하는 칭찬입니다.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느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 제가 인정하고 배우겠다고 하면요, 자기가, 그 사람이요, 저한테 술 사고 밥 사고 그러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요, 무릎 꿇고 배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배우고 발전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요, 나중에는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올린 적도 많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하면요, 잘된 사람들의 장점만 배워나가다 보면은 실적 좋은 사람 나보다 없을 거예요. 저는 직장에서 일할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없이요, 누가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의 실적을 폄하하고
사람들한테 쟤 뭐 반칙한 거야 이렇게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하면요 자신의 마음이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겠죠. 풀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이런 것이 바로 좌파의 하향평준화, 이거 부정적인 사상입니다. 시기와 증오와 질투의 사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좌파이고, 잘된 사람 씹어대고 노력도 안 하고 다 같이 못 살자는 겁니다. 그냥 무상으로 수십만 원씩 받고 빈둥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댓글에 나오죠. 쿠바 같이 된다고요. 베네수엘라 같이 되는 겁니다. 좌파의 이런 산술식 평등을 이념으로 삼았던 그런 정권이 들어섰던 나라들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몹쓸 하향 평준화로 인해서 그냥 다 같이 그냥 못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 등등 그런 국가들요 중남미에 많습니다. 한번 봐봐요. 제국주의 탓하면서, 미제국주의 이러면서 그런 나라들 원망하고 미워하기만 하다가 그냥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보다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저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깔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나라들은 바로 뭡니까? 상향 평준화입니다. 한 만큼 주는 나라요. 잘된 사람 칭찬해주고, 노하우 배우고, 노하우 가르쳐주고, 강의료 받고. 이러면요 서로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성장합니다. 경제 그래프가 우상향됩니다. 이거야말로 진보 아닙니까? 이게 진보지 어떻게 이게 보수예요? 우상향인데. 그리고 좌파의 하향 평준화는 이런 쿠바, 베네수엘라 등등 중남미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요 끝없는 완만한 혹은 급격한 우하향입니다. 성장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분배를 하는데 그냥 분배를 나눠 먹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쫄쫄 굶습니다. 이게 퇴보 아닙니까 이거? 이걸 보고 어떻게 진보라고 합니까? 퇴보지. 절대 이제 앞으로는 좌파 보고 진보라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절대 그러지 마시고, 누가 좌파 보고 진보, 우파 보고 보수라고 하면요 좌파는 좌파고 우파는 우파다. 우파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대체 좌파들이 어떤 면에서 진일보한 게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발전한 게 있나요? 자, 이제 머리에 완벽히 들어오셨죠? 미움의 이념, 증오의 이념, 하향 평준화의 이념이 어떤 건지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이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 바로 다구리 전법인 것입니다. 야, 저놈 똥 누는 놈 주저앉혀라. 이게 뭡니까? 물론 재벌들이 잘못한 점도 있겠죠. 게임의 룰을 어기고 기득권의 힘으로써 반칙을 해서 횡포를 부리고, 이런 거 물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같은 거 뺏어오고, 이런 거는요 이런 거 하라고 국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검찰, 공정위, 국세청 이런 데서 나서 가지고 그냥 사정을 해버려야죠. 이거는 대기업은요 대기업만의 사회적 공로가 충분히 있습니다. 존재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덕을 보고 고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장점은 살리되 그러한 반칙에 대해서는 아주 살벌하게 처단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좌파들의 이러한 증오의 사상에 기반을 둔 다구리 전법, 이거의 예시가 최근에 아주 좋은 예시가 나왔습니다. 제가 딱 설명했던 딱 그 다구리 전법, 그게 나왔어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페에서 일어났던 일 나왔습니다. 자, 언론에 나왔죠. 극성 대깨문 카페, 뭐 맘카페 이런 데도 있고요. 여기에 그렇게 하향 평준화, 좌파 선봉대들이 있다는 그런 곳이죠. 여기에 제가 말한 다구리 전법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기사가 하나 올라갑니다. 타이틀과 소제목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성 친문 맘카페에서도 조국 사퇴 62%, 회원들 이제 숨통 트인다. 설문 결과에 회원들도 깜짝, 극성 지지자 300명이 여론을 선동해와 침묵하던 중도 네티즌 나서 조국기 부대 등 비판적 단어도 등장. 자, 그리고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친문 네티즌들이 여론을 주도해온 여성 커뮤니티 레몬테라스에서 지난 3일 조국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란 주제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약 1,500명 가운데 62%가 즉시 사퇴를 선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거짓과 위선의 행동만으로 지금 사퇴해야 한다. 이것이 927표 61.8%입니다. 조국 일가는 거짓이 전혀 없이 아주 청렴결백하다. 355표고 25.67%입니다. 회원수 304만 명의 네이버 결혼 육아 정보 공유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에서 최근 진행된 조국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라는 제목의 투표 결과였다. 이 카페는 최근 조국 게이트 국면에서 조 장관 비판 글 작성자를 집단으로 린치하고 운영자가 강제로 회원 자격까지 박탈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투표 결과에 놀란 회원들이 한나절 만에 댓글 1,100여 개를 올렸다. 저 같은 침묵자가 많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극성 지지자 300명이 지금껏 여론을 선동하고 있던 셈 등이었다. 지금껏 친문 성향으로 분류되어 온 국내 대표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최근 이와 같은 이상 기류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제가 설명드렸던 좌파 선봉대 딱 이거 아닙니까? 이 좌파들의 놀이터라고 불렸던 이 레몬테라스 카페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한계 조직 좌파 선봉대 300명이 똘똘 뭉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304만 명, 300만 명이 카페인데 우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파들은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30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다니면서 20명, 10명이 의견을 내면요. 걔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누가 다수입니까? 이 대깨문들, 이 좌파들이 다수란 말이에요. 꼭 걔들이 많아 보여요. 이게 바로 다구리 전법입니다. 여기에 겁을 먹거나 그들에게 동조되면요. 이게 바로 붕어, 개구리, 가재, 개,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센 쪽에 붙어가지고 그들한테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미리 방송에서 얘기한 딱 그런 다구리 전법 썼다가 속칭 뽀록 난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 합리성과 상식을 가진 우리 범우파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런데 좌파의 다구리에 마치 그들의 수가 더 많았던 것처럼 착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카페에서부터 그 300명이 활동하는 거예요. 애초에는요 300명밖에 안 됐어요. 걔들이 다구리 해가지고 항복시켜가지고 다 자기 편 만든 거예요. 그걸 우파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다구리 전법요, 이거는 선거에서 선동선전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다수인 것처럼요 그렇게 합니다. 알고 보면 상식파, 합리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상식파, 합리파가 바로 우파인 것입니다. 이런 좌파들의 거짓 선동 선전 전술, 다구리 전설의 최고봉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드루킹이었죠. 그 양반 정말 다구리 실력 하나는 최고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피해를 누가 봤습니까? 속칭 우매한 개, 돼지, 붕어, 가재들이 그거 선전선동에 그것이 다수인 줄 알고 속아서 그들도 같이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는 정권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드루킹이라는 그 엄청난 반칙맨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요 정말 주변에 쫙 뿌려주십시오. 오늘 저는 정말 작심하고 방송하는 겁니다. 노딱이고 뭐고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거 눈 감으면 비겁한 겁니다. 제가 손해봐도 노딱 붙고 수익 없어도요,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요, 꼭 주변에 한 분당 최소 2명씩 보내주십시오. 꼭 읽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야, 자네가 붕어인지 가재인지 개구리인지 개인지 돼지인지 이 영상 보면 확인이 돼. 이러면서 한번 주변에 쫙 뿌려주십시오.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되어서 오늘 제가 작심을 한 겁니다. 제가 그동안의 방송에서 오늘 방송의 전제가 되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얘기는요, 한 번에 이해를 시키기가 힘이 들어요. 그동안 제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은 오늘 얘기가 완전히 모든 것이 그냥 수긍이 되고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 속에 좌파를 이기는 법, 정권을 찾는 법, 나라를 우상향으로 진보화시키는 것, 발전시키는 법, 그 기본 사상이 모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우파적 사상, 자유시장 경제주의자, 이런 사상이 머릿속에 있는 분들은 제 말은 그냥 상식인 거예요. 저는 오늘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셔서 조국이라는 선물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좌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도 점잖 떨지 말고 광화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좌파들이 사석에서 뭐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시민 같은 그런 얘기 하면요,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계몽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점잖은 사람들한테 다구리 이거 치도록 그냥 두지 마십시오. 싸울까봐, 그게 두려워서, 귀찮아질까봐,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할 말을 하십시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광화문으로, 거리로 나와 주십시오. 단지 두 다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나가기만 하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 모처럼 잡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승리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